자, 어떤 분야든 상관없습니다. 이미 저만치 앞서가는 사람을 보면서 와, 저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이기지?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죠? 아마 후발주자라면 누구나 겪는 막막함일 거예요. 그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? 아마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, 더 빨리 쫓아가야지! 이거겠죠. 근데요, 그게 정말 맞는 방법일까요? 선두주자가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게임판 위에서 그들이 정한 규칙대로 싸우는 게 과연 우리한테 승리를 가져다 줄까요? 제가 아주 단호하게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. 선두주자를 그냥 따라하는 거요? 그건 실패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. 네, 지름길이에요. 왜 그런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. 바로 이 문장,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. 그냥 더 잘 따라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. 아무도 가보지 않은 나만의 다른 길을 만들어내는 것. 여기에 바로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그 짜릿한 승리 공식이 숨어 있습니다. 아니, 그럼 도대체 왜 따라하는 건 무조건 실패하는 전략일까요? 제가 아주 재미있는 비유 몇 가지를 들려드릴게요. 이걸 듣고 나면 아하 하고 경쟁의 판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 감이 딱 오실 겁니다. 먼저 이걸 보세요. 선두의 게임은요, 이미 만들어진 규칙에 완전히 최적화되어 있어요. 모든 공략법을 다 꿰고 있는 거죠. 하지만 약자의 게임은 달라야 합니다. 그 규칙 안에서 아등바등할 게 아니라 게임의 규칙 그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. 자, 태권도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? 2등 선수가 챔피언의 그 멋진 발차기를 똑같이, 아니, 더 열심히 연습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?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. 왜냐? 챔피언은 이미 그 기술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도록 몸과 전략, 모든 게 세팅이 끝난 상태니까요. 여기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. 체조 선수 출신 격투가 이야기인데요. 이 사람이 링 위에서 꺼내든 무기는 펀치나 킥이 아니었어요. 전혀 다른 거였죠. 바로 10년 넘게 체조로 단련한 거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 같은 신체 제어 능력. 상대방의 움직임이 꼭 슬로우 모션처럼 보일 정도였다고 하니 이건 뭐 같은 격투가 아니었던 거죠. 싸움의 차원이 달랐던 겁니다. 전설적인 복서, 문성길 선수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. 다른 선수들이 복싱 기술만 파고들 때 문성길 선수는 자신의 과거, 즉 육상 선수 경력에서 나온 엄청난 하체 힘과 지치지 않는 심장을 복싱에 그대로 접목시켰어요. 이게 바로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파괴력의 원천이 된 거죠. 말 그대로 복싱의 공식을 새로 쓴 겁니다. 자, 좋습니다. 이제 왜 선두를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되는지는 확실히 아셨을 거예요.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그래서 나만의 다른 길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데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. 이 엄청난 전략을 우리가 매일 하는 공부에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요? 지식을 쌓는 이 과정에도 남들과는 완전히 다른 나만의 길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요?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것들은요, 그냥 뭐 공부 잘하는 꿀팁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. 이건 기존의 학습 경쟁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지적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첫 번째 무기는 바로 박문호 박사님의 그리는 공부법입니다. 보통 천재들은 눈으로 쓱 훑고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잖아요. 우리는 다르게 가는 겁니다. 손으로 직접 그려나가는 거죠. 지식을 눈이 아니라 손으로, 그러니까 뇌의 전혀 다른 부분을 써서 공략하는 거예요. 자,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3단계로 나뉩니다. 첫 번째는 입력. 일단 읽으면서 기초를 단단하게 쌓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, 바로 여기가 핵심인데 처리 단계입니다. 연필을 들고 직접 그려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. 이때 우리 뇌는 그냥 구경꾼이 아니게 됩니다. 지식을 막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뭐랄까 능동적인 건축가가 되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, 출력.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말로 설명해보면서 내가 지은 지식의 건물을 완벽하게 완성시키는 겁니다. 이 무기들을 한번 보세요. 전부 기존의 방식을 힘으로 뚫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영리하게 돌아가는 길을 택합니다. 그리는 공부법은 수품 못 보고 나무 하나하나 외우는 그런 함정에서 우리를 구해줘요. 에로 잉글리시는요, 영어를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는 비효율적인 과정 없이 그냥 주어, 동사 순서 그대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만들죠. 의학 어원 학습법도 마찬가지예요. 수천 개 단어를 무식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단어의 뿌리, 즉 어원을 파고들어서 논리라는 그물로 지식을 한 번에 낚아채는 방식입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길을 꾸준히 걸어왔을 때 그 끝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
궁극적인 보상은 뭘까요? 그건 바로 시간과 노력이 쌓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대한 통찰력, 빅픽처입니다. 물론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마법 같은 건 아니에요. 솔직히 처음 1년은 오히려 더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5년 그리고 10년이 지나면요. 흩어져 있던 지식들이 서로 막 연결되고 통합되면서 선두주자조차 감히 넘보지 못하는 깊이와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. 바로 이 지점, 여기가 핵심입니다. 이 전략의 진짜 무서운 점은요. 기존 게임에서 그냥 1등을 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. 내가 곧 새로운 규칙이 되고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. 그게 진짜 승리죠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이제 선두주자의 그림자 쫓는 건 그만두세요. 둘째, 당신만이 가진 경험과 강점을 조합해서 자신만의 무기를 만드세요. 셋째, 그렇게 당신만의 방식으로 이 경쟁의 판을 새롭게 짜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을 들여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당신만의 빅픽처를 완성해 나가는 거죠. 선두가 걸어온 길은 이미 모두가 아는 잘 닦인 길입니다. 하지만 이제 당신이 만들어갈 새로운 길은 어떤 모습일까요? 바로 그 길을 고민하고 찾아 나서는 것, 그것이 바로 진짜 승리의 시작 아닐까요?